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린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75의 나이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 했던 그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행복과 가족, 그리고 나이 들음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독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 절반은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6개월마다 태평양을 건너다닐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이중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먼 과거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제 나이 22살, 저는 가난한 농부의 6남매 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다들 그러했듯 저희 집도 참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조차 버거웠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희 세대 젊은이들에게 미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 꿈 하나만을 가슴에 품고 저는 무작정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처음 내렸을 때의 그 낯선 공기, 심장을 울리던 설렘과 두려움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젊음과 건강한 몸뚱이 하나뿐이었고 영어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이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운 좋게 아닌 건설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노동부터 시작했지만 특유의 성실함 하나는 인정받았습니다. 땀 흘린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현장 감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무려 37년을 일했습니다. 20세대 청년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될 때까지 제 청춘을 온전히 바친 셈입니다. 1980년대쯤 되니 연봉으로 약 35,000달러를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가정을 꾸리기에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치열했던 시절 제게 가장 큰 축복은 아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1975년 코리아타운의 작은 교회에서 저와 동갑인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을 떠나온 지 얼마 안 된 참 순박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죠.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웠고 곧 가정을 꾸려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민 생활에 고단함을 잊게 하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별을 보며 일터로 나갔고 밤늦게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고 나중에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의 유일한 목표는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이역만리 타향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잘 가르치는 것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뺀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언젠가 마련할 내 집,
그리고 막연했던 노후까지 생각하며 정말 지독하게 모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모두 훌륭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들은 회계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간호사, 막내딸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2006년 59의 나이로 조금 이른 은퇴를 했습니다. 37년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덕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약 2,400달러, 한국 돈으로 3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저는 따뜻한 날씨가 연중 계속되는 플로리다로 이주했습니다. 올랜도에 방 2개짜리 아담한 콘도를 장만했죠. 평생 고생만 한 아내와 함께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매일 아침 호숫가 공원을 아내와 손잡고 산책하며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쉽시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평생의 땀과 눈물이 이런 행복한 노후로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제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병원에서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에게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멀리 살고 있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부모를 걱정해주는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석 달을 버티다 결국 그해 12월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71살, 50년 가까이 제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병원비만 45,000달러가 나왔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던 저축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집은 텅 빈 공간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확인했지만 싸늘한 빈자리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자의 가정이 있었기에 마냥 제 곁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덩그러니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앉아있자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간이 2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19년 어느 날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연락 한 번 못하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혼자 그렇게 있지 말고 한국에 한번 와라. 여기 친구들이 다 너 걱정하고 있어. 우리랑 같이 시간 좀 보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나를 기억해주고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럼 더 자주 뵐 수 있잖아요.
6개월씩이나 한국에 가 계시는 건 너무 무리예요. 혹시라도 한국에서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자식들의 걱정은 당연한 것이었고 저 역시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족 곁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조금 위험하더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때 문득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한국 친구들 만나면서 즐겁게 살아. 아내도 이걸 원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마음을 굳혔습니다. 2019년 3월, 저는 50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떠나왔던 1960년대의 잿빛 풍경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궁전처럼 웅장한 공항과 여유롭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지만 아, 철수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만큼은 옛날 고등학생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 50년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혼자 지내며 느꼈던 사무치는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제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강남에 작은 원룸 하나를 얻는데 월세가 130만 원이나 들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식비와 유흥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보다 생활비가 20% 정도 더 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우리가 이 나이에 여기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웃던 그 순간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저는 다시 미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아쉬웠지만 플로리다의 따뜻한 날씨와 여유로운 생활 역시 저에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골프라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고 생각보다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습니다. 봄과 여름이 있는 4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활기차게 지내고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골프와 독서를 즐기며 여유롭게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활이 마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75세의 나이에 6개월마다 무거운 짐을 싸고 푸는 일도 14시간의 시차에 적응하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왕복 150만 원이 넘는 비행기 값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할 만큼 저는 이 새로운 삶에서 큰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만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의 변화를 느끼는 듯합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목소리도 밝아지시고 표정도 정말 좋아지셨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대할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노인대학에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미국에서는 골프 동호회에 가입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겨 한국의 고궁과 미국의 해변을 카메라에 담고 아내가 끓여주던 김치찌개가 그리워 시작한 요리는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 대접할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4년째 이어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그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도요. 물론 작년에는 한국에서 갑자기 가슴이 아파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양국의 응급 연락처를 정리하고 더 좋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만일을 위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80세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후에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문을 열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저 역시 71살에 이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까요. 절망 속에 계신다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만 택하다 보면 나중에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내년 봄 친구들과 함께 떠날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가슴 뛰는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추억이 있다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